안녕하세요. 자유튜브더 자윤입니다. 자, 오늘은 위기는 곧 기회다라는 제목으로 영상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메인 사진으로 오크트리 캐피탈의 하워드 막스 사진을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지난 4월에 하워드 막스가 투자자들을 위해서 메모를 남겼습니다. 제가 그때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서 메모의 내용을 일부 인용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 드렸는데요. 지금 이 시점 하워드 막스의 말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하워드 막스가 어떤 말을 했는지 일부 내용을 발췌를 해서 지금 상황에 접목시켜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투자하면 좋을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의 내용 잠깐만 되새겨 보겠습니다. 지금 시점에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난 영상에서 2019년의 느낌이 난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사고 있다라는 이야기, 이것이 2019년하고 굉장히 비슷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제가 4월 18일 날 나온 뉴스를 인용을 해서 보여드렸었는데 한 달 정도가 지난 5월 18일, 5월 18일에도 외국인들이 2.6조를 순매수했다. 반도체를 싹쓸이하고 있다. 이런 내용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현대차, 현대로템, 네이버 등을 순매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순매수를 기록한 것은 삼성전자로 2조 원이 넘게 순매수를 하고 있고, 그리고 SK하이닉스도 3,400억 원을 매수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5월 19일 날 나온 뉴스입니다. 7만전자, 다시 삼성전자에 외국인들이 몰리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반도체 주식들 나름대로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 달 전에 삼성전자에 외국인들이 매수가 몰리고 있고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반도체 선방하고 있는데, 이런 외국인들의 움직임을 제가 주시하는 이유가 뭐냐? 외국인들은 나름대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투자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이 이제 바닥을 다지고 상승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이런 것들을 가늠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삼성전자 매수를 제가 주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증권가에서 하반기 전망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증권사에서 나오는 리포트들을 읽어보고 있는데요. 신문 기사에서도 하반기 전망에 대한 소식 이렇게 전해주고 있는데, 그런데 이 증권가들의 전망치를 살펴보니까 최저치는 2200, 최고치는 3000까지 제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최저치 기준으로 봤을 때 이 3000까지 올라간다는 거는 우리나라 주가 지수가 거의 40% 가까이 올라갈 수도 있다. 지수가 40% 오르면은 개별 종목에서는 2배, 3배씩 다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권사마다 전망치가 너무나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증권사를 신뢰를 해야 되고 어떤 증권사 말이 맞을까 많은 고민이 될 수가 있겠는데, 이런 증권사들의 말은 그냥 참고 자료 하나의 견해로 들으면 되고,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시장 거시경제 측면에서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게 뭐냐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면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점에 하워드 막스의 말을 잠깐 살펴보고 오늘의 결론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점 하워드 막스의 말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잡아봤는데, 4월 17일 날 투자자들을 위한 메모를 남긴 거에서 일부를 발췌를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SVB 은행 사태 이후 금융시장은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특히 상업용 부동산 문제가 불거지면서 충격을 줄 수도 있다. 앞으로 몇 달 동안 추가적인 위험이 구체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은행 사태가 일시적으로 마무리가 되는 듯 하고 있지만 그것은 마무리가 됐다고 치더라도 다른 쪽에서 문제가 또 불거질 수가 있다는 이야기고요. 특히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상업용 부동산 문제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태들을 예의주시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금융시장에 충격을 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투자 심리가 절망적 방향으로 나아갈 때 더 나은 수익을 올릴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고 믿는 것이 합리적이다. 다시 말해서 지금 SVB 사태가 있었고 어떻게 본다면 그 시기가 투자의 기회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렇죠. 지나고 보니까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은행 위기는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을 만들어냈고 어느 정도 일단락되고 있는 듯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은행 사태, 단순히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금융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특히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수가 있고 그 충격이 금융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업용 부동산 사태가 만약에 터져서 금융시장에 충격이 왔을 때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도망가지 말고 그때를 기회로 삼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충격이 오더라도 겁먹지 말고 많은 사람들이 절망에 빠졌을 때 그때를 기회로 삼아서 수익을 올릴 기회를 찾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최근에 어떤 뉴스가 들려왔는가? 바로 어제입니다. 5월 18일 날 뉴스인데요.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11년 만에 꺾였다고 합니다. 사실 부동산 위기가 불거지는 게 언제입니까? 바로 가격이 꺾일 때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만 봐도 지난 1년 동안 부동산 시장이 조정받으면서 집값이 많이 하락했고, 그러면서 전세 가격도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태들이 불거졌습니까? 바로 빌라왕 사태가 불거졌고,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많은 집들이 또 경매에 넘어가기도 했고요. 그런 것들이 언제 나타납니까? 부동산 가격 하락 시기에 나타난다는 거죠. 부동산 가격이 오를 때 또는 보합 수준을 보이고 있을 때는 그런 문제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꼭 가격이 하락해야만 그런 문제들이 불거지고 여러 가지 시스템적 문제들이 노출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지금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상업용 부동산 문제가 불거진다면 큰 충격을 줄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하워드 막스 역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꺾이기 시작했다는 뉴스가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태를 예의주시하면서, 만약에 상업용 부동산 사태의 충격이 금융시장에 영향을 주고 금융시장 하락을 야기한다면 그것이 바로 기회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상업용 부동산 가격 하락에 따른 여파는 매우 작을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산적해 있죠. 항상 시장에는 여러 가지 악재들이 닥치고 여러 가지 불안들을 야기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점 우리는 그런 악재들, 그런 불안들 속에서 꿋꿋하게 우리 포지션을 지키면서 위기가 곧 기회다라는 인식을 좀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결론을 이렇게 냈습니다. 위기가 곧 기회다. 흔들리며 피지 않는 꽃은 없다. 흔들릴 때 뽑히지 않고 버텨야만 꽃을 피울 수 있다. 우리 스스로를 꽃피우기 위해서 꿋꿋하게 버티면서 여러 가지 불안, 위기 속에서도 이 풍파를 버티면서 꼭 꽃을 피울 수 있기를 희망을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영상 준비해 봤고요. 항상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